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 출신의 민족문화운동가인 차상찬 선생을 알고 계신가요? 방정환 선생과 함께 어린이날 제정을 주도한 언론인이기도 한데요. 이 선생의 업적을 알리기 위한 선양 사업이 고향 춘천에서 펼쳐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춘천 공지천 조각공원. 차상찬 선생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차상찬 선생은 1888년 지금의 송암동 인근 자라우 마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언론인이자 교육자, 역사가와 민속학자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특히 일제에 항거한 민족문화 운동가로 명성이 높습니다. 차상찬 선생이 편집인이자 발행인으로 몸담았던 잡지 개벽. 일제 저항 정신이 담긴 이상화의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개벽을 통해 발표됐습니다. 잡지 개벽은 일제에 의해 강제 폐간될 때까지 490편이 넘는 시와 소설을 담아내며 민족 문화의 혼을 지켰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때 우리의 모습을 잘 대변하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차상찬 선생은 어린이 권리 7가지 당부를 채택하는 등 어린이 인권 보호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방정환 선생과 함께 어린이날 제정을 주도한 어린이 운동의 선구자였습니다. 이런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선양하자는 움직임은 200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2012년에는 차상찬 기념 사업회가 출범해 학술대회와 시민 강연을 열고 있습니다. 차상찬 선생은 잡지 개벽에서 나는 강원도 사람이다. 강원도에서 뼈가 굵고 살이 컸다라고 했을 정도로 애틋한 고향 사랑을 보였습니다. 강원학회를 주도하신 분이에요. 예, 그때는 이제 관동학회죠. 그래서 남궁옥 선생님이 이제 회장으로 모시고 그 강원도의 모든 유학생들과 그 지식인들이 모여서 강원도의 어떤 계몽을 위해서 애쓰신 분이죠. 차상찬 선생이 활동한 지 100년이 지나고서야 선양 사업이 시작됐지만 강원도와 춘천시가 편성한 올해 예산은 4,5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500만 원 줄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원주 강릉에 이어 춘천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어제 춘천 MBC 공개홀에서 조국 대표와 강원 출신 당선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 지역의 당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당원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안착을 위한 지원을 부탁하고 청년들을 위한 주거와 고용 등 각 분야마다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분단도인 강원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며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강원도당을 창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월 강원도청 민생토론회에서 케이블카 추가 신설 계획을 밝힌 가운데 강원도 내 6개 시군이 유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평창군과 함께 강릉 평창 관광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별도로 주문진읍 소도랑과 영진 해변을 잇는 북강릉 케이블카 조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주시는 치악산의 국립공원 케이블카를, 삼척시는 대리 동굴지대 환선구를 중심으로 케이블카 설치에 나섭니다. 고성군은 설악산 울산바위 케이블카를, 철원군은 금악산 정상까지 운행하는 케이블카를 구상 중입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이야기를 그린 영화 무너지지 않는다가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돼 많은 관심 속에 상영을 마쳤습니다. 극장을 지키려고 했던 시민들이 만든 작품인데 이들은 부당하게 철거된 아카데미의 이야기가 영화를 통해 더 많이 알려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에서 원형이 가장 잘 남아있는 60년 된 단관극장. 이 극장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오랜 노력 끝에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원주시장이 바뀌면서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원주시는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추가 조성해 원주시의 아카데미 극장 철거 결정에 맞서 극장을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의 이야기를
3명의 화자가 각자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한 옴니버스 형식의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에 맞선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무너지지 않는다는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돼 많은 영화인과 관객들의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상영을 마쳤습니다. 영화를 만든 이들은 영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사라진 극장을 기억하고 또 극장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작을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겪었던 것들,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커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뭔가 힘을 보탤 수 있는 방어법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결국은 영화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서 소개할 수 있는 창구를 영화는 전주를 시작으로 다음 달 열리는 춘천영화제와 서울 상영회가 확정됐습니다. 제작자들은 부산국제영화제, 정동진 서울 독립영화제를 포함한 국내외 영화제에 꾸준히 작품을 출품해 더 많은 이들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극장 상영과 야외 상영, 학교를 포함한 순회 상영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더 다양한 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좀 이 사건들을 좀 알게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더 대형화되고 확산된 그런 힘들이 모여서 좀 이 문제들이 빨리 좀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극장은 무너지고 사라졌지만 극장을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은 무너지지 않았고 그 이야기는 영화로 기록돼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요양원과 노인주간 보호센터로 잇따라 간판을 바꿔 달고 있습니다. 저출생의 고령화 현상 때문인데요. 비용 문제 등으로 업종 전환이 쉽지 않지만 노인 보호시설로 전환을 고려하는 어린이집이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여수 MBC의 유민호 기자입니다. 흥겨운 트로트에 맞춰 박수치는 어르신들. 강사의 큰 동작을 따라 몸의 활기를 깨웁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대화로 서로가 나누고 그런 거 보니까 즐겁고 그래요. 박수와 웃음이 가득한 이곳. 지난해 6월까지 어린이집이었습니다. 보행기는 성인용으로 더 커졌고 스케치북은 인지훈련용 그림이 대신합니다. 아이들이 낮잠을 자던 공간에는 이렇게 따뜻한 온돌 바닥과 건강 침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13년 운영한 어린이집을 접고 노인 주간보호센터로 업종을 변경한 건 저출생 고령화 때문입니다. 좋은 교사를 구하기가 쉽지를 않아서 그게 현실적인 이유였고, 두 번째로는 애들이 감소, 인구 감소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던 차에 전환을 했습니다. 순천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6곳이 요양원과 주간복지센터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비용과 인허가를 고려하면 업종 전환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시설 비용하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선생님들이나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를 다 갖춰놓고 허가를 내야 되거든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시설도 포화 상태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신규 진입이 늘면서 경쟁에 내몰릴수록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시설들이 정문이 다 차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제 뭐 식대를 감액을 해야 하든지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한때 마을 곳곳마다 위치해 있던 유치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노인복지시설이 새로 들어서는 세태. 아이는 낳지 않고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시대.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강원도 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37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강원도의 고령 인구는 1만 6천여 명 증가했고 10년 전보다 12만 1천여 명 늘었습니다. 도내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 비율은 24.5%까지 올라갔고 평균 연령도 47.8세를 기록해 전남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82일간의 공사 기간을 열흘로 단축하기 위해 도로공사가 강원권 최초로 전면 통제 방식으로 추진하는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IC 만종 분기점 구간의 보수공사가 이르면 다음 이달 말에 착공합니다. 도로공사는 이달 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정체를 줄일 방안을 추가로 요구해 공사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 원주국토청은 국도 우회도로 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주 일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 기준을 만 18세에서 39세 청년으로 45세까지로 늘립니다. 또 대학교 마지막 학년 재학생과 휴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 취업 준비 쿠폰은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고 교육비와 교재 구입비, 시험 응시료와 면접 활동비로 쓸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20일부터 강원 일자리 정보망을 통해 191명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강원도가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강원 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섭니다.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상품권을 낸 소비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 상품권을 싼 값에 사들이는 행위 등을 모니터링과 주민신고를 통해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적발이 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적, 재정적 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춘천 지역의 공영 주차장이 오늘부터 모두 무인화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이용 요금은 현금이 아닌 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종이 할인권 대신 바코드 할인권이 도입되고 전통시장 이용객에게는 QR코드가 배포됩니다. 춘천도시공사는 하반기에는 주차장 정기권 신청 등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와 경차와 장애인 차량 등에 적용되는 주차 요금 자동 감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강릉의 옛 관아인 칠사당에서 신주비기와 신주미 봉정 행사가 열리며 2024 강릉 단오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는 22일에는 대관령 산신과 국사 성황신에게 제례를 지내고 국사 성황신을 모셔 대관령 국사여 성황사에게 함께 모시는 봉안제가 이어집니다. 올해 강릉 단오제는 소사라 단오를 주제로 6월 6일부터 13일까지 강릉의 남대천에서 열리며 시민 참여 확대와 한복 입기 등이 진행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관광공사 안에 시니어클럽 편의점이 운영됩니다. 원주시와 원주시니어클럽은 관광공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옥 3층 공간에서 다음 달부터 편의점을 운영합니다. 시니어클럽 어르신 30명이 돌아가며 일하고 원주시가 급여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협력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이번이 6번째로 이미 편의점 4개와 세탁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속초 시립박물관의 시설 개선 사업비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속초시립박물관은 개관 이후 19년이 지난 노후 건물과 전시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증축 및 리모델링 사전평가 자료를 제출했고 심사를 거쳐 최종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속초시는 앞으로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친 뒤 총 140억 원의 예산을 신청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박물관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